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수의 원칙입니다. 2026년 1월도 어느덧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내내 저에게 꼭 맞는 기록의 형태를 고민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블랙저널에 2026년의 페이지로 기록하려는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내가 추적하려고 하는 나와 요약된 1년입니다. 본격적인 구성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록의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쌓일수록 기록을 위한 기록이라는 피로감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각 도구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기로 했고, 그중 이 블랙저널은 연 단위의 에센스만 담기로 했습니다. 많이 적기보다 무엇을 적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감각을 넘어서서 명확한 데이터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런 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생활 데이터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놓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런 추적하는 삶의 이야기들이라고 할까요? 수면이나 식사 같은, 그리고 때로는 그날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좋은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적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감의 아카이브입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블랙저널은 과거의 나를 쌓아가는 시간이라면,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입하는 데 있어서 간편성이 중요한 노션으로 생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고 자유롭게 기입하는 용도로 메모장과 노션의 단축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블랙저널은 총 8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키워드, 퓨처로그, 버킷리스트, 한 달 목표, 프로젝트 페이지, 헤비 트래커, 모먼트 페이지, 그리고 1년 피드백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6년 키워드를 적는 이 공간을 먼저 남겨두고, 그리고 피드백을 적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키워드란이 애매하게 작아졌습니다. 제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숙면인데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숙면은 제가 하루를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척도일 것 같아요. 일찍 눕기, 잠자기 전 릴렉싱 마사지, 명상 등을 다 해보았지만 잠은 참 섬세한 영역이라는 걸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으로 잘 잘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 일을 미루지 않았다는 안도감, 나 자신을 잘 돌봤다는 만족감,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이 배웠다는 뿌듯함, 여기에 타인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었을 때 느끼는 삶의 만족감, 그 무해한 존재감까지 더해져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를 보냈을 때 비로소 마음 깊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삶을 만드는 해로 꾸려가고 싶습니다. 이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 올 초에는 이사에 버금갈 정도로 방구조를 바꿨습니다. 드레스룸과 서재 그리고 침실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올해의 키워드에 맞게 수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시각적인 번잡함은 과감히 덜어내고 오직 휴식의 본질만 남긴 이 공간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퓨처로그입니다. 연간 달력과 주요 일정을 간략히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1년이 전부 이 페이지 한 곳에 보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이벤트와 그리고 중요한 관계에서의 약속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유용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에 제가 원하는 그림들, 그리고 한 달 목표를 적는 페이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마인드맵 하듯이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적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관계, 일, 건강, 성장 등등의 범주 안에서 올해의 방향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면 이 막연한 방향성들을 실제 제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바로 옆 페이지에 월별 목표를 쪼개어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정들이 있는 달들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달들이 보이니 중요하지만 미뤄질 수 있는 그런 버킷들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여 좋습니다. 대략적인 건 연필로 적어두고 실행 가능한 구조를 생각하며 달마다 수정하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서울대 박사의 블랙 저널을 참고해 구성한 페이지입니다. 한 해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한눈에 관리하기 편해 보입니다. 저는 이 공간들에 숫자로 기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대본을 몇 개를 썼고 업로드를 몇 개의 영상을 했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하며 제 삶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횟수로 만들어서 잘 완수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1년 단위의 헤비 트래커입니다. 지속하고 싶은 습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2달을 모두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수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영역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일찍 잠이 들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찍 잠은 못 잤더라도 혹은 일찍 잤더라도 7시간 이상 수면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도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각각 분리시켰습니다. 유산소를 30분 이상 했는가, 그리고 근력 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바뀐 항목들인데요. 나이트 루틴을 했는가, 그리고 모닝 루틴을 했는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지출인데요. 저는 소비도 습관인 것 같아요. 한번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단돈 100원, 1000원 이런 작은 돈이라도 소비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관성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안 하는 날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라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다정함 중에서 어떤 걸 항목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셀프로 마사지한 횟수를 적자 하고 적어두었고, 그리고 글 쓰는 칸과 제가 이번 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부분도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한 달에 진짜 내가 공부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썼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싶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널 기록입니다. 다양한 기록들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기록의 단위인 하루 일기, 그리고 한 주 피드백, 한 달 피드백, 그리고 가계부까지 한 달씩 회고할 예정이고 총 12달을 한 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드백 칸들과 일련의 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헤비 트래커뿐만 아니라 이런 앞쪽에 있는 그런 칸들은 한 달마다 회고를 할 예정인데요. 각각의 날들은 노션에서 데일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랙 저널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런 습관이나 목표들과 노션이 최대한 기록하는 게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션 시스템도 1월 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모먼트 페이지인데요. 1년 중 가장 반짝이는 14개의 장면을 기록할 페이지입니다. 월별 베스트를 억지로 뽑기보다 시기와 상관없이 제 삶에서 2026년 중 가장 의미 있었던 14컷을 고르고 싶어 만든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연말에 이 페이지를 펴고
키워드도 정리해보고 지배적이었던 감정 라인, 그리고 나의 해석들, 나와 관계, 일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내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7년을 위해서 또 내가 돌아본 2026년의 피드백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아직 비워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2026년 블랙저널 구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록에 대한 제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20대의 일기장들을 다시 보니 감정과 상황의 나열이 많아 미래의 나에게 건넬 통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1년에 저는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기록만 남기겠어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인생의 주인공이 오로지 감정 그 자체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불안, 사랑, 그리고 측은지심 같은 감정들이요. 제 2025년은 불안과 측은지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해였습니다.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성장의 영역 중에서 마음의 키가 커지는 시기도 있구나. 이런 감정을 기록하고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 기록은 감정이 드는 찰나를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션을 이용하고 있고, 주된 감정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한 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모였을 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의 기록이 이렇게 8장, 16페이지 가량에 담긴다면 이 책 한 권이 205페이지니까 13년 가까이의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앞에 시행착오의 페이지들이 있긴 하지만요. 제 삶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싶을 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가 만족하고 있는 블랙저널의 방향성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록 방식이나 올해의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원리를 찾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